이번 주 총 금액은 63만 5,7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37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했다는 걸 지금 네.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제 실수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 오늘도 신나게 책수다 떨어봐야죠. 네. 책수다 참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아주 배태욱이 가만히 있어. 오늘 저는 책 수다가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수다가 좋죠. 그래요? 책 수다보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거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냥 인생 수다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생각과 이런 거. 그러면 책은 별로고. 책은 좀 힘들어요 아직도. 알았습니다. 좀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맞아, 이제 큰 맞아.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 없는 거 좋기는 하죠. 네. 근데 가끔은 또 변화를 주는 것도 재밌을 텐데라는 발전이 생각도 없죠. 발전이 없어요. 들면서 이번 주는 63만 5,700원 쓰셨어요. 지난주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다시 이제 또 한 60만 원대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선물은 가끔씩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요. 그럼 강연 PD가 저희가 고른 책들 소개 좀 해주세요. 총 35권 중 7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여름비, 사이토 류스케가 글을 쓰고 다키다이라 지로가 그림을 그린 모치모치 나무, 주드 스튜어트의 코끝의 언어, 우리 삶에 스며든 51가지 냄새 이야기, 안도 유스케의 책의 엔딩 크레딧,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글을 쓰고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가 그림을 그린 안데르센 메르헨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판, 조현아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연의 편지, 사노 요코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7권 저희 골랐는데요. 이 중에 모치모치 나무 제가 읽고 싶다고 고른 책이었거든요. 갖고 오셨어요. 네. 모치모치 나무. 자, 이런 책이고요. 모치모치 나무는 사이토 유스케가 지었고 다키다이라 지로가 그린 책인데 1971년 일본에서 출간된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네, 내용은 여기 할아버지가 보이죠? 할아버지와 5살 손자가 이끌어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치모치 나무가 나오고요. 그래서 모치모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대표님? 그 손자가 지어준 그냥 그 나무의 이름이어서 실제 어떤 나무의 종류의 이름은 아니고 이게 이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일본 큰 나무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파나풍이네요. 네. 파나? 네, 파나풍이라서 아마 좀 옛날 이야기스럽고 그리고 그림체가 할아버지랑 아이 그림이 좀 일본 사람 같은 게 티가 나죠. 네. 저희 띠지가 있는데 겁 많은 마메타가 모치모치 나무를 통해 진정한 용기를 배우는 이야기라고 한 줄 소개가 돼 있네요. 약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랑 비슷한 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어린아이라서 저 큰 나무가 무서운 거예요.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나무가 달빛을 받으면서 눈이 내릴 때 나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나 봐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를 한번 보고 나면 너도 용기 있는 애가 될 거다. 근데 애는 그걸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 아름답다. 그러니까요.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네. 근데 그림이 목 하나로 구현해낼 수 있는 거 이상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목 하나가 주는 뭐 옛날 이야기스러운가 디테일은 생략하면서도 좀 유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면서 거기에 되게 따뜻하고 되게 정서적으로 막 감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이 서점에서 이 책을 봤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옛날에 제가 몰랐었던 때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그때는 이 그림책 그대로 나온 것도 아니었었나 봐요. 판형도 달랐고 네. 색채도 달랐고 그랬나 봐요. 그랬다가 요번에 최근에 202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제가 일본 그 서점에서 보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나라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책은 꽤 오랫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림만 보고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글을 안 읽었을 때도 할아버지와 둘이 사는 어떤 손자의 이야기인가 보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얘를 안아서 쉬를 누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렇네요. 네. 저 디테일 봐. 뭔가 되게 할아버지 따뜻한 표정. 예,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렇네요. 그림만 봐도 되게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글을 읽으면은 그냥 줄거리는 그냥 그렇게 단순해요. 그렇게 겁이 많은데 어느 날 밤에 할아버지가 배가 아파요. 할아버지가 배가 네.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겁이 많아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아이가 의사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 아래 동네에 뛰어갔다 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괜찮아지고 이 아이는 다시 또 밤이면은 화장실도 못 가는 겁쟁이가 되고.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렇게 안겨 있거나 엎여 있거나 이런 장면들이 되게 찡한 거예요.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그냥 문장 가운데 살짝 나오지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도 둘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이 얼마나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까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림도 참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제가 사실 매주 그림책을 되게 많이 넘기는데도 별로 픽이 안 돼서 저는 그림책을 의식적으로 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그랬구나. 제가 오랜만에 픽했네요. 네, 그래서 저 모찌모찌나무. 오랜만에 그림책을 들고 와봤어요. 그림책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많이 골라주세요. 못하니까. 그렇죠. 태욱 PD가 많이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모찌모찌나무. 네. 5살짜리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용기를 낸 이야기. 너무 갑자기 뭉클하네요. 네. 확실히 꾸준히 사랑받는 그림책에는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죠? 네. 그죠? 그렇게 살펴봤고요. 또 광현 PD가 골랐던 코끝의 언어. 부제는 좀 궁금하다 이거. 네, 우리 삶에 스며든 51가지 냄새 이야기. 지은이는 주드 스튜어트인데요. 그야말로 진짜 냄새 향에 대한 에세이네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이 냄새 51가지를 10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셨어요. 이분이. 네. 꽃과 허브 향, 달콤한 향, 감칠맛의 냄새, 흙내음, 수지 향, 쿰쿰한 냄새, 짭짤하고 고소한 냄새 등등등. 일단 좀 선호하는 향이 있으세요? 광현 PD는 어떤 향 맡으면 기분 좋아진다 이러세요? 어떤 계열을 파악하진 못했고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툭툭 예시 드는 것 중 하나는 주유소 기름 냄새. 나 뭔지 알 것 같아. 저 주유소 냄새 너무 좋아해요. 새수건 냄새도 좋아하나? 새수건 냄새요? 네, 새수건에 약간 석유 냄새 나잖아요. 아. 휘발유 냄새 나잖아요. 그거는 왠지 맡아본 경험이 없는데 이런. 저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차 타고 많죠. 주유소 들어갈 때 꼭 창문 내리고 들어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지하실의 쿰쿰한 냄새가 좋았어요. 약간 곰팡이 냄새 비슷한? 그거 저희 맞아요. 뭔지 알죠? 네, 네. 나랑 비슷한 거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아하는 냄새 약간 책 냄새. 책곰팡이 냄새 이런 거. 네. 책 냄새, 책곰팡이 냄새. 그리고 편백향도 좋고 유칼립투스. 너무 좋죠. 편백향. 그리고 베르가못인가요? 네. 그 향 참 좋아해요. 네, 허브 종류. 허브 종류. 대표님은 저는 또 향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열심히 공부했죠. 얼마나 또 공부 저희 전문가 수준이야.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뭐 휘발유 냄새나 이런 것보다는 꽃향이나 나무향 좀 자연에서 맡을 수 있는 향, 흙향. 비 왔을 때 냄새, 그럴 때 먼지 냄새, 좀 자연에서 오는 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이거 되게 좋아했지 생각했던 게 아카시아 향. 아카시아. 맡아보셨어요? 맡아봤죠. 아카시아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거의 끝나가서 맞아요. 그게 아쉬울 정도로 아카시아 향 고운 사람. 우리는 계속 지하실 냄새 이야기하고 휘발유 이야기했는데 고와. 우리 태욱 PD는요? 아니 저도 이제 자연에서 온 향 좀 비슷한데요. 전 일단 편백나무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선배님 자리에 물 뿌리면 계속 향 나는 맞아요. 그거 뭐 있지 않아요? 편백나무 조각이 있어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물 뿌려서 그 냄새 이렇게 맡고 그러면 이제 심신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나무 타는 냄새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왜 그 불멍 때리면서 앉아있을 때 그 냄새도 되게 좋아하고 향수도 약간 그래서 나무 타는 그런 향 같은 걸 숲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책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재밌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그 제가 향수 공부할 때 이런 향에 대한 과학 책들을 좀 읽어서 좀 그런 기조일 줄 알고 샀다가 약간의 에세이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읽고 나면 분명히 재밌게 읽히고 중간중간 좋았던 지점들도 많은데 처음에 기대와 다른 이 문체는 뭐지? 처음에 이런 에세이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좀 말랑말랑한가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글도 많아요. 말랑말랑까지는 아니지만 향에 대한 정보와 과학적인 이야기들 플러스 조금 더 감각적일 수 있는 아무래도 이런 꽃향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는 다른 그 좀 일상의 사례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처음에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다 읽고 난 감상은 되게 좋은 책이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생각 못한 지점들을 막 건드려줘요. 그러니까요. 이거 읽고서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람의 모든 감각이 제가 이거 이 책 말고도 뭐 보이스, 터칭 요즘에 그런 책류를 읽었는데 사람의 모든 감각이 다 너무 소중하구나. 되게 신비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이 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인체의 신비의 맞아요. 영역이고 되게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향 얘기나 계속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좀 이따가 밝힐게요. 그리고 저희 한 권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름비 마르그리트 디라스 이 책은 마르그리트 디라스는 다 아시죠? 연인? 아니요, 저 몰랐어요.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래요? 아시고 알까요? 진짜 프랑스의 대표 작가고 영화 연인 네, 원작 네, 원작 소설가시고요. 이번에 이 책은 소설가 백수리님의 번역으로 새롭게 출간됐더라고요. 저 아직 이 책 못 읽어봤는데 좀 최근에 디라스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왜요 갑자기? 시작을 해볼까? 왜 갑자기요? 그냥 네. 왜 어떤 작가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멋진 잊고 표현이다. 있었다가 디라스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은 사서 보려고요. 아직 시작 안 하셨죠? 네, 선생님? 저도 이거 번역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샀고 아직 시작 못했어요. 읽을 게 너무 많아서. 그치, 읽을 게 너무 많죠. 이렇게 여름비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은 배토욱 PD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사노 요코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책인 줄 알고 선택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사노 네. 요코가 썼고 서혜영 님이 옮기셨죠? 네. 그리고 의류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이 책 예전에 나온 책 아니에요, 대표님? 맞아요. 예전에 나왔고 제가 20대부터 30대 초반 네. 산호 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때 다 읽었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저는 저랑 책 표지가 달라요. 그렇죠. 예전 걸로 예전 가져왔어요. 요번에 산 거는 태욱이한테 바로 보냈죠. 맞아요. 저 사서 보내주셨어요. 네. 안 샀어요, 태욱 PD? 사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낸다고 했어요. 살 필요가 없죠. 어머나. 왜냐하면 제가 뭐 두 권이나 갖고 있고 싶은 건 아니고 정말 이 서사를 위해서 선택한 책이라서 저도 점점 책 쇼핑이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최근에 나온 버전 표지가 더 예쁜데요. 더 깔끔하네요. 네. 저는 그때도 그랬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보면서 더 그 생각을 했어요. 책 표지뿐 아니라 종이 질도 그렇고 안에 디자인도 그렇고 예전 버전은 산호요코답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 버전 책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서혜영 님이 옮기셨는데요? 아니 디자인이 디자인과 책 종이질이 산호요코는 사실 굉장히 시크하고 무심하고 되게 신랄한 분이신데 너무 따뜻한 이거 너무 할머니 같이 그죠? 굉장히 러블리하고 그림도 막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번 책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근데 사실 이번 책도 시크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랑 비교하면 그거에 비하면 좀 시크한데. 그래서 궁금한 건 왜 다시 사셨는지. 이 서살 때문에. 배태욱 때문에. 배태욱 아니 이게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 책을 유독 제가 워낙 책을 안 읽으니까.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아무거나 해도 된대. 자기는 다 하겠대. 하지만 이거 어때 하면 아 싫대. 이거 어때? 이것도 싫대. 그래서 고민이지 너가 안 읽어서 고민이 아니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이랬는데 짜장면은 아예 느끼한데 이런 거지. 그러면 탕수육 먹자. 오늘 또 고기 먹을 기분이 아니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 네. 여튼 저는요 이 사노요코란 작가님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대강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이름 그대로 아시겠지만 일본의 작가님이시고 에세이스트, 그림책을 다 하신다고 해요. 사실 그 되게 유명한 책도 아까 그 100년 된 고양이? 아니 아닙니까? 아닙니까? 100만 번 산 고양이인가? 100만 번 산 고양이군요. 묘하게 비슷한 아니요. 100만 번 산 고양이에요, 여러분. 100년 살았겠죠. 100만 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 주주주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네. 알려주세요. 사노요코가 어떤 작가인지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하니까 기본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8년. 오래되셨어요. 중국의 베이징에서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서 거기 베이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불화 그리고 병으로 일찍 죽은 오빠에 관한 추억은 이 작가의 삶과 창작에 평생 걸쳐 짙게 영향을 끼쳤다고 서점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배태우 PD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되게 기대하고 읽었어요. 왜냐면 어떤 점으로 왜냐면 일단 이 저의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는 일본 작가들은 굉장히 뭔가 깊게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변태적으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쓰고 그리고 일단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을 되게 오래 사는 분이니까 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열었는데 목차가요. 아무리 찾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 책이 다 그냥. 되게 열심히 썼어. 그래가지고 계속 읽다가 아니 뭐야 왜 없어 이러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첫 챕터가 소녀 소설은 인류에게 무엇을 했나 이건데 이 첫 장을 넘기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저는 지금 안 넘어가는 거예요. 경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글자는 읽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첫 페이지에서? 네, 첫 페이지에서 이 한 장을 못 넘기고 계속 몇 번 했다가 그만 읽자 하다가 정말 이제는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딱 펴서 읽고서는 딱 4분의 1을 딱 읽은 다음에 많이 읽었다 이러고 책을 덮었죠. 잠깐 완독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했죠.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읽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글도 있었어요. 좋은 글도 있었지만 잠깐 근데 정정해드리자면 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는 사노요코가 40대 중년 때 쓴 에세이들을 모아둔 책이죠. 저보다 조사를 더 많이 아니 그쵸. 그거는 이제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렇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글 쓰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전 그냥 되게 독특하고 재기발랄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전 독특하더라고요. 이분 되게 특이하시다. 그냥 이 정도의 느낌? 그러면서 혼잣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읽는 느낌이어서 그냥 제가 어차피 이 사노요코 팬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랬습니다. 그 광현 PD님은 안 읽으셨죠? 네. 그럼 사노요코 책은 읽어보신 게 있으세요? 그럼 선아 PD는 사노요코를 저는 사노요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100만 번 산 고양이 그 작품도 본 적이 있고요. 신의 안의 미스터 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진짜 좋았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노요코가 우리나라 그 학자 중에 최종호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랑 1966년에 독일 베를린 유학 중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년간 이분이 우정을 쌓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노요코가 돌아가신 후에 그렇죠? 남해 봄날 출판사에서 그 두 분이 나눴던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콘셉트도 독특했고
처음으로 이제 사노요코를 이 책으로 만났는데 아 이분 삶의 태도가 참 대범하고 유머러스하고 맞아요. 독특하고 솔직하다. 그리고 그 편지글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이번 에세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를 읽었는데 저도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첫 책에서 받았던 감동이 너무 커서 그런가 이번 책이 상대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좀 더 신변잡기적이어서요.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래. 되게 신변잡기적이에요. 굉장히. 그 편지글은 딱 대상이 있잖아요. 최정호라는 분을 향해서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쓴 느낌이 더 강해서 그랬나? 아니면은 40대 중년의 산호욕고랑 나랑 좀 뭔가 맞지 않는가? 왜냐면 또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자 죽는 게 뭐라고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것 중에 정말 딱 좋았던 게 이분이 어머님 얘기에 대한 글을 쓴 챕터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읽었으면 뒷부분에 아니 왜냐면 어머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뒷부분 아직 4분의 1밖에 안 읽었다며 그러면은 나머지 4분의 3에 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 너무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 들으시는 분들께서 너무 황당하실까 싶어서 고민했던 말인데 저는 산호요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70%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들이 그리고 산호요코가 글 쓰고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 안 나와서 원서까지 사서 볼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의 20, 30대의 굉장한 이제 팬이었었는데 전 이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별로가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별로가 아니라 다 좋은데 이 책만 별로였어요. 네, 그러게 되네. 그래서 되게 안심이 됐잖아. 이걸 읽고 아니 이걸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 소개하지 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해서 선호 선배한테 읽으셨어요. 근데 읽었어. 근데 전 너무 별로였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근데 나도 좀 별로긴 하더라. 그래서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 산호요코에 좋은 책도 많은데 왜 이 책을 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쇼핑 리스트에서 고르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선택할 때까지는 이 책이 별로였다는 거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산호요코에 대한 기억,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부터 해서 그 엄마의 이야기만 쓴 시즈코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됐는데 그 책을 최고라고 꼽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책은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산호요코의 전 생애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아빠의 얘기도 나오고 형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산호요코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 죽었던 오빠와 남동생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책을 최고라고 꼽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책도 너무 좋았고 그림책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두 개의 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름? 네. 제목도 예쁜데요? 이건 정말 얇은 소설책인데 산호요코가 두 번째 결혼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다니카와 슌타로예요.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20억 광년의 고독을 쓰셨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뭐 그 우주소년 아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하셨었구나. 네. 두 번째. 몰랐네. 한 몇 년 안 사신 걸로 알지만 짧은 결혼. 네, 두 번째 결혼하셨고 이 주제가를 작사하시기도 했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시고 네. 근데 그분이랑 결혼을 하기 직전부터 신혼쯤에 썼던 글이래요, 이게. 두 개의 여름이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산호요코가 쓴 부분은 어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동네 남자아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좋다는 말은 없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추억을 쓰는 건데 이 남편분이 다니카와 슌타로가 쓴 거는 그러니까 어린 여주인공이 어렸을 때 지켜봤던 남자 있죠. 그 아이의 큰 성인인 거예요.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여자아이와 있었던 일을 써요. 이 시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저한 작품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남자 시점, 여자 시점이 아니라 그 여자는 어린 시절에 내가 돼서 쓰고 그 남자는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별 내용 아닌데 너무 그 어릴 때의 남녀의 그
정말 서로 말도 잘 안 섞는 그때 그 간질간질한 그 어린아이들 그 순수한 이야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럼 그 화자애와 시점을 뽑아낸 게 너무 그렇죠. 그게 좋다. 너무 신의 한 수죠. 네. 너무 읽어보고 싶다. 네. 되게 짧아요. 그걸 할 걸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짧고. 이것도 있지, 뭐 시즈코상도 있지, 좋은 책이 이렇게 많은데 전 좀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고심해서 이거 하자고 항상 매주 이렇게 되게 고심해서 해주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사실은. 아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쇼핑 리스트라는 제약도 있었지만 이 책이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이 책을 언급한 저의 1차적인 실수와 그 다음은 제목 때문에 덥석문 여러분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제목 때문에. 덥석? 네. 아니 보통은 제목이 있으면 안에 챕터 안에 그 글이 있잖아요. 이 제목을 가진. 근데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다 읽기는 읽었어요. 네, 여보주 얘기 좀 해주세요, 대신. 이게 PD는 진행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그 책임감이 크게 느껴져서 읽지 말아라. 제목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읽냐 뭐 이랬고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랬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책 내용도 얘기 안 해서 뭔가 뭘까 싶을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에세이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맞아요. 제가 그래도 질문은 뽑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 특유의 툭 던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에피소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책의 어떤 주인공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툭 던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의 자기 얘기랑 좀 뭔가 개연성이 없는 듯이 흘러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은 크게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산호욕구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쭉 다 읽었을 때 이분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하면은 이거부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열심히와 어떤 충실이 이런 거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지. 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실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안 하겠다는 저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삶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이다. 진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었잖아요. 누군가는 이분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왜 웃고 있냐면요. TV가 또 당이 떨어졌는지 주섬주섬 한번 ASMR 해주세요. 네, 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충실하지 않네요, 배틀 PD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열심히요. 너무 그쵸? 달라요. 네. 네, 이분의 에세이를 읽으면은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산다는 게 뭘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한다는 거야. 별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이 제목을 말해주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행복과 불행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냥 삶은 그냥 사는 거다. 맞아.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분명히 굉장히 충실히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업적을 이뤄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사랑을 받고 일본에서는 정말 국민 작가로 대접을 받는 분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 멋지다 우러러 보고 맞아요. 그녀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번에 저도 뭐 이렇게 잠깐 헤어진 시기 얘기한 것처럼 이분과 한 10년을 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은 남아있거든요.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책을 만났을 때 충격과 감동은 그대로 있지만 들춰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계기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윤여정 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런 캐릭터를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여성 작가가 별로 없었는데 거침없이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자기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다 자기 남자처럼 상상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 시절에는 쉽지 않았어요. 되게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다 하면
그 당시엔 되게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에세이가 거의 39년 전에 쓰여진 에세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 중년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22년에 저는 이분을 만나서 이게 뭐 왜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책을 만날 때 그 작가의 삶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책 한 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2-3권은 읽어야지 이 작가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책 한 3분의 2? 네. 대충 3분의 2, 4분의 3 정도 훑어봤는데 뒷부분에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사노요코가 아니 뭐 나는 나인 채로 할머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딱 그게 사노요코의 캐릭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구지비? 이런 게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난 지금 중년인데 중년도 거의 할머니 아니야? 이렇게 그냥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저도 이 생각나는 것 중에 좋았던 에피소드 중에 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제 그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뭔가 투덜투덜 지나가는 그냥 되게 짧은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앞을 못 보고 있다는 애둘러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이분이 막 투덜투덜 이분은 도움을 받고도 자기 상황 때문에 투덜대면서 간 거였어요. 사노요코한테 투덜댄 게 아니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사실 되게 사소한 친절을 베풀어 놓고 내가 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구나.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풀어가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렇게 사실은 변덕스러운 친절이라는 거죠. 자기가 베풀고 싶을 때만 베풀고 사실 별거 아닌 일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사노요코의 성격을 보여주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그냥 표현 자체도 그냥 툭툭 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내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노요코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좋았던 내용이 많았죠. 네. 그래도 끝까지 읽었어야 됐다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니. 아니에요. 끝까지 좀 봤으면 새로운 걸 근데 이제 보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있었어요. 이게 방금 설명해 주신 어떤 사노요코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는 타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때문에 멍해지고 만다. 생활이란 종잡을 수 없거늘 그 종잡을 수 없는 것에 속에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잣대로 스스로를 재면서 거의 대부분 병처럼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이 관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관리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되게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앞에 나오는 거는 그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시키지 않아도 아침부터 뭐 꽉 찬 하루를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는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나도 내가 그렇게 내 어떤 삶의 스타일을 좀 고집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이러면 좀 약간 조금 그랬어요. 읽다 보면 저는 어린 시절 지금은 또 뭐 저도 이미 나이가 뭐 중년이 넘었고 저도 제가 나름 생각하는 게 많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20대 읽었을 때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삶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분이 암을 2번 앓으셨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뇌에 생긴 종양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유방암도 이제 심하게 좀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크게 앓으셨는데 그럴 때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되게 재밌어요. 맞아. 여기도 중간중간 짧게 나오는데 뭐 대화라든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는데 닭 10악연이었나? 다리가 유난히 짧은 강아지를 키웠는데 걔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새끼를 못 낳는데 아들이 지나가면서 다리가 너무 짧아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성인 발음, 19금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들한테서 이런 성인과 해야 되는 얘기를 듣다니 뭐. 근데 아들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되게 그 무심하고 시크하고 이러면서도 서로 할 말들 좀 하고 또 에피소드도 이 책에 나와요. 배택 PD.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설명으로 듣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요 어쨌든 질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즘 벌써 질문의 시간은 왔나요? 이거 잘 해왔네요 오늘도. 아니 이제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신 그 젊은 시기에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하셨다면 되게 뭔가 되게 쿨해 보이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그것은 영원한 구멍일까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였죠? 구멍이 뭐였죠? 이분이 말하는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었고 발레리나도 되고 싶었고 가수도 되고 싶었는데 네. 다 본인이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제 콧노래만 불러도 네. 친구들이 야 시끄러 막 이러고 맞아요. 나는 이제 음악적 재능이 1도 없나? 그러다가 네.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죠. 네. 오, 소명 진짜 잘해주시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음악을 듣다가 그 뭔가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깨달은 거죠. 이 흘러나오는 음악의 리듬과 자기 안에 그 리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쩌면 내 안에 나만의 음악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거 뭔가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멍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런 에피소드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채점 완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할머니 어떤 이런 깨달음이라고 생각처럼 나도 내가 되게 간절히 원하지만 이 선우요코 아줌마는 되게 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어떤 리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내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구멍이었던 거잖아요. 음악이.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억지로 한번 질문을 한번 짜봤어요. 완전 있어요. 저는. 많죠. 저 체력과 운동 실력. 체력이 진짜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 메꾸기에서 되게 저 혼자 관리를 많이 해요. 매일 1시간씩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걷고 그리고 그 체력 안배를 잘 안 하면 되게 그죠? 진짜로 큰 좌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 업무 수행을 할 때 구멍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전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맞아요. 뭐 이렇게 배구를 하는데 서브도 잘 안 되고 공도 제대로 못 받아치고 그런 실패 경험 몇 차례 하다 보면은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표를 쳤죠. 지금도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나의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구멍이 넓어질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텐 그것이 구멍. 광현 PD는요? 구멍이요? 없나 봐. 완벽해. 그럴 리가요. 너한테 벽이 느껴져. 완벽. 지금 포즈가 그랬어요. 없는데 지금 나 뭐 얘기해야 되지? 거의 그런 포즈였어요. 나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왜 지난번에 배태욱 PD가 신체적 아름다움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그 북유럽 여성의 건장한 몸 있죠. 말근육 있고 막 다 이렇게 배낭 같은 거 메고 막 산에 산스키 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요? 네. 근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근육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구멍이야. 구멍이야. 근데 그 못하는 사람한테 안 한다고 하면 안 돼. 해도 그런가? 되게 힘들거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공감해서 나는 선아 PD한테 공감해서. 저 이거 여기서만 말하는 건데. 방송이야 근데 하필. 그러니까 마이크가 지금 켜져 고민 있어. 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진솔하게 진실되게 말하고 나중에 후회할까 아니면은 말하지 말까. 되게 재미없는 사람 되고 그냥 혼자 지킬 것은 지킬까. 빨리 말해봐요. 아직 청취율이 높지 않을까 말합시다. 지금 얘기해봐요. 아무도 안 듣고 있어. 안 읽어봤지만 여기에 사노 요코가 왜 뭐 음악적 재능 얘기한 것처럼 저 심각한 음치거든요. 아 진짜? 네. 의외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그렇고 불러보지도 않았지만 부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다들 뭘 들으면은 이건 무슨 의미구나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냥 흔히들 음치라고 하지만 사실 해석해보면 이제 치자에 바보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 길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저한테 도무지 뭐 그냥 외계어처럼 그래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음악 시간에도 막 장3조 뭐 단3조 하는데 도무지 그냥 물리학 수업 듣는 거 마냥 어려웠어요. 그게 그냥 그렇고 그냥 언젠가서부터 내가 그냥 노래를 못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 뭐 노래방 가기 전서 누구와 노래방 가기 전서부터 그냥 은연중에 깨닫고 있던 부분이라서 한 번도 노래방을 친구들과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집에서도 혼자 흥얼거린 적이 없고? 뭐 그러기는 하죠. 그러기는 하면서도 그러면 하면서도 참 이게 목에 안 나온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더더욱 회피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더더욱 멀어지고 친구들은 오히려 야 우리끼리인데 못 부르면 어때?가 전 도무지 그냥 거기 가면 저의 인간적 존엄성이 훼손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너무 궁금하다. 너무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럴까봐 이 얘기를 하지 말까 할까. 근데 이게 오히려 진짜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예요. 심각한 스트레스.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음치라면 진짜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맞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하지만 들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자신감이 없는 건데 진짜 완벽하게 그렇다면 그거는 매력입니다. 매력 뿜뿜입니다. 매력을 갖고 있네. 큰 매력을. 그 사실은 지금 이거 매력으로 포장해 주는 것도 막 나 몇 년 후에 야 우리 회식 한번 하자. 야 박연희. 야 제가 음치를 한번 불러봐. 이러려고 지금 바로 포장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인데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지. 솔직히. 안 읽으니까 폭력적일 배태웅만 조심하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기한 인간관계도 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걸로 어느 대학교 때나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의뢰 이렇게 술을 먹고 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노래방을 갈 것 같은 모임이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참석을 안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나가지 않는 모임도 있고 이것 때문에 혼자 위축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진짜. 그것 때문에 삶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야 그러면 한번 마음 잡고 해봐. 그것을 너가 얻어냈을 때 혹은 이겨냈을 때 너의 지평이 훨씬 넓어지고 너가 얻어낼 것이 훨씬 많으니까 정말 맘 잡고 존엄성 훼손해 가며 누구한테 그럼 레슨을 받아봐라 할 수도 있지만 그 노력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그렇죠. 그렇구나. 이렇게 또 내밀한 이야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지금 되게 두려워요. 고마워요. 떨고 있어요.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을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 구멍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또 매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광현 PD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내가 저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남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쩌면 또 누군가는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데 그냥 지금 선아 PD가 얘기한 운동이랑 저 음악 그리고 사실 책 읽을 때 제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읽는 거 저는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 구멍으로 느꼈어요. 왜요? 왜 나는 논리 정연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대신에 감각으로 읽으니까 감각적인 일로 풀어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산호욕구처럼 애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었는데 요거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짚어보면서 책에 대해서 새롭게 읽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구멍이긴 했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그렇게 권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다만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사고 보는 게 즐거울 뿐인 건데 결과로 이렇게 내보였을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보는 편에 속한데 말로 해낼 때는 안 본 사람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걸 또 구멍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네, 구멍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산호욕구처럼 나는 나만의 방식이 또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선아 PD가 운동 얘기할 때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키가 173이에요. 얼마 전에 신체 검사할 때 172.6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네. 저는 사실 키도 잘 안 밝히거든요. 170 넘어하면 사람들이 173은 될 텐데 그럼 굳이 아니요 그냥 171 정도야 막 이래요. 그 1, 2cm를 얘기하기 싫어서 별로 싫은 것도 아니지만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어릴 때 키 크다고 이렇게 뽑혀나간 게 싫었나? 이런 생각 그때는 몰랐고 지금도 사실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운동부에서 저를 뽑아가요. 왠지 잘할 것 같으니까. 배구부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농구부 이런 거. 그런 농구부, 배구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 되면 선생님이 일단 저를 뽑아봐요.
근데 뭐 육상부고 뭐고 일단 다 뽑히는데 해보면? 한 번 하면 선생님이 너무나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고 대놓고 막 왜 이렇게 못하니 막 이러세요. 근데 나는 지금 갑자기 딴 얘긴데 네. 선생님들 좀 안 그러신 분이 많겠지만 너무 그건 좀 아니지 어릴 않아요? 때는 저희 어릴 때는 어리다고 저희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키 큰 뭐 다 운동을 잘하나? 근데 이제 잘할 요소는 분명히 있죠. 네. 제가 생각해도 네. 정말 너무 이렇게 이거는 더 큰 재앙인 것 같아요. 선아 PD는 체구라도 아담하죠. 아담하니까 더 날쌔고 잘 뛸 수 있죠. 왜 선생님들은 키가 크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 재능은 분명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골프를 치면 비거리가 제가 좀 더 나가긴 해요. 기본적으로 확실히. 체격 조건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뽑아가는 선생님 마음도 그렇구나.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울면서 제가 얘기해서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제발 얘 좀 빼달라고. 운동하는데 먼저 진짜. 뽑아가지 좀 말라고. 근데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하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나한테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되게 뭔가 수치스러웠어요. 지금은 다 알잖아요. 그치. 체격 조건이 좋고 일단 시켜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어릴 때는 뭔가 내가 못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느낌?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운동도 사실 한동안 저도 선아 PD처럼 시도도 안 하고 구멍이라 생각을 했고 몇 년 전부터 테니스를 꾸준히 치고 있는데 계속 기초반이에요, 제가. 남들은 저를 거쳐 계속 올라가요. 저는 계속 기초반에 있어요. 하지만 체력은 좋아지실 거예요. 저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선생님이 더 힘들 거라고. 너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 가르쳐서 이런가? 가르쳐도 기초반이 쟤는 뭘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고 치래요. 저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몸이 안 따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 돼야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그 얘기 하기 힘든데. 제가 또 양손잡이요. 선생님이 왼손은 더 잘하나요? 왼손으로 해봤는데 왼손을 또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했지? 막 이렇게 돼요. 화를 내시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구멍이지만 그냥 뭐 적당히 하는 거지. 내가 뭐 그래, 선수할 맞아. 것도 아니고 나 맞아, 죽을 맞아. 때까지 기초반 해도 돼 이런 마음으로 맞아, 하고 맞아. 있어요. 네. 그게 뭔지는 알겠네요. 네. 그러는 태우 PD는? 저요. 저는 좀 그냥 유쾌한 구멍인 것 같은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춤을 되게 잘 추는 건데 저는 되게 몸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어떤 몸이 일단 뻣뻣하기 때문에 웨이브며 이런 게 절대 안 돼요. 그냥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신 몸짓만 해도 재밌잖아요. 몸짓만 해도요? 저는 되게 TV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댄서들에 대한 되게 로망이 엄청 커요. 그리고 춤을 실제로 잘 추는 분을 보면 엄청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런 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분이 잘 추시잖아요. 그건 몰랐습니다. 춤신충왕이던데 거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춤을 잘 추더라 아이지만 그거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그게 어떤 못 이룬 로망이랄까? 그러니까 광현 PD랑 나만 지금 처절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처절해요. 진짜 처절해요. 그래요? 저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얘기한 걸? 아니야. 욕 먹고 말 걸 여기서. 저도 사실 좀 간단히 지나가려고. 저도 선아 PD랑 비슷해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자세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그런 거 썰을 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댄스 학원 같은데 가지도 않았잖아요. 창피를 당할까봐. 가면은 창피 당하니까. 왜냐면 제가 3년 정도 요가를 했는데 요가 선생님조차 원래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할 때 안 웃잖아요. 저를 보고 계속 웃어요. 요가를 할 때도 웃을 정도예요? 요가를 할 때도 웃는데 왜냐면 사실 민망했죠. 왜냐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 자세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피식피식 웃으니까 전 되게 그게 모멸감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거지. 야 너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뻣뻣하구나. 이거 되게 민망했었어요. 그런 느낌. 태도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럼요. 민망하지. 알죠. 너무 싫었어. 전 이것도 웃긴 건 뭐냐면은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몸치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거는 제가 극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를 들면 춤출 일이 많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춤추러 가진 않지만 예전에 유행했던 뭐 멀티방?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스위치 같은 거 하고 아무튼 몸 쓸 일이 뭐 보드 게임도 하지만 거기에 갔을 때 마치 옛날에 DDR처럼
화면에 맞춰서 이걸 들으면 나의 몸짓을 인식해서 뭐 그러는 게 있어요. 거기서 춤을 추는데 저도 제가 춤을 못 추고 몸이 삐걱거리는 거 알지만 추면서 그냥 우스꽝스러운 제 모습을 그냥 즐기고 그게 요게 하나의 개그 요소로서 활용된다라는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 그건 부끄럽지가 않아요. 나는 그게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 같이 차이가 뭘까? 뭐 사람들끼리 예를 들면 뭐 완전 제대로 된 클럽까지는 아니어도 왜 펍에 가거나 이러면 흥겨워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은 이미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을 보고 남들이 얼마나 날 비웃을까 싶어서 그냥 되게 너무 신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는 근데 그게 제 자신이 또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되게 외국 서양 사람들 혹은 외국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던 게 내가 어떻건 간에 나의 지금 이 흥을 분출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네요. 저한테는 구멍입니다. 저 모든 구멍을 다 가지고 있는 전 지금. 나는 구멍이다. 나는 구멍이다. 산호였고 열심히 하지 않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열심히도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책을 또 누군가가 저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실까봐 얘기해보자면 산호욕구의 다른 책을 읽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산호욕구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굉장히 수다스럽고 산문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여준 그런 책이라 생각을 하고 결국에 산문의 그 미덕은 솔직함이잖아요. 근데 그 솔직함에 어떤 깊이를 더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고 저는 분명히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글쓰기의 정수와 어떤 그 수필은 중년의 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느끼고 싶다면 산호욕구에 사는 건 뭐라고 죽는 건 뭐라고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이거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산호욕구 이번 책이 이상하거나 뭐 재미없거나 이랬다기보다 다른 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 책이 정말 별로입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다르게 좀 일찍 씌어진 글이다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실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배태욱한테 평점 주고 싶다, 그지? 하지만 참겠습니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댓글 보겠습니다. 리플레이 군께서 코타로는 1인 가구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태욱 PD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쿠가 또 만화책 제목 보고 글을 남깁니다. 코타로는 너무 눈물 난다는 소문을 듣고 시작을 못했으나 이 서사의 방송 들으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추천작으로 말씀하신 바라카몬과 요츠바랑은 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바라카몬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도시 청년이 시골로 가서 마을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장면에서 유머와 치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요츠바랑은 괴짜 여자아이인 요츠바가 번역가인 아빠랑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면서 옆집 세자매와 재미있게 노는 일상물인데 안타깝지만 애니메이션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재는 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띄엄띄엄 몇 년에 한 권씩 나오고 있지만 관련 굿즈들은 구매 의욕을 마구 올리게 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네. 열다채빵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서살에서 추천해 주셨던 책들을 하나하나 들여오는 중입니다. 오르한 파묵의 페스트의 밤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며 별 생각 없이 발주를 넣었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이었군요. 초기 에피소드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책 제목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1.5배속으로 다시 정주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태욱 PD님 칭찬해 주세요. 세상은 넓고 재미있는 책은 많은데 이런 좋은 책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가 요즘의 고민입니다. 하루 평균 1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신생 서점으로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서살 특별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5분의 사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나 여기서 빵 터졌잖아. 네, 이러시면 안 되죠. 누가 좋아하실까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감이 없으시네요. 안 돼. 위에 사인이라니. 이게 해놓으면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가 뭔데? 왜 나쁘지 뭐 이러실 수 절대 안 됩니다. 열다 책방님.
오늘도 재밌는 책 알리기에 열심히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열다 책방에 한번 같이 저희가 놀러 가보면 어떨까. 가서 저는 가보고 싶어요. 책도 한 권씩 좀 사드리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방님 글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책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장감. 이번 회차가 하필이면 아니에요. 별로였습니까? 아니,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마무리마저도 사노 요코에 사는 게 뭐라고로 끝났잖아요, 저희. 제 잘못입니다. 1533-2012님이 전 이서사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크크. 아쉽지만 다음 주엔 꼭 만날 수 있게 모두 건강 잘 지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결방됐을 때 남겨주셨나 봐요. 한 주 쉬었죠. 감사합니다. 네, 재밌음 하학하는 야옹님께서 뇌과학 편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하학 3번이고요. MBTI라고 하는 태욱 PD님과 아니라고 하시는 세 분이 오디오 물리는 부분에서 혼자 엄청 빵 터졌어요. 뭐라고 해보려고 라니 결방 안내가 왜 재밌죠? 두 분 너무 귀여우세요. 결방은 너무 아쉽지만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아주 유쾌해지네요. 선아 PD님 얼른 쾌차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재미난 공지방송 감사합니다. 글이 아닌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거 감동이고요. 맞아요. 감동이었어요. 그래요? 네, 몰랐거든요. 네,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11살 선우 아빠님, 뇌과학 편인데요. 뇌과학이라는 단어의 질에 겁먹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같네요. 4명의 자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나는 몇 번째 자아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수많은 인격이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역시 과학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좋은 독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즐겼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달님께서 그동안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 못 듣고 있다가 오늘 쫙 이어 들었어요. 오랜 시간 여러 책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좋네요. 이어서 들으며 느낀 건데 마지막에 안녕 인사하실 때 진짜 녹음이 끝인 회차와 아닌 회차의 온도차가 있어요. 안녕 속에서 네 분의 영혼이 느껴져서 혼자 웃었답니다. 그랬군요. 뭘까요? 차이가?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안녕 이러나 보죠? 어쨌든 우리는 녹음 안 끝났어. 이거를 분위기를 풍겼나 보죠. 저 이서살 이벤트 당첨돼서 리온 대표님이 보내주신 책 선물 받았어요. 나는 광대입니다. 나는 생명이에요. 이 2권인데 너무 좋았어요. 다음 이벤트가 또 있다면 모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도전. 저희 다음에 또 이벤트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우리 안녕할 시간인데 맞춰보세요. 안녕 어떤지 한번 과연 녹음의 마지막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서사의 문 닫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